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News24 정치 크리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얘기하지요. 워낙 많은 사람들과 계산, 이것들이 변수를 만나서 변칙적으로 작용하면서 좀처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 iNews24 정치 크리처가 제목 들여온 이 정치라는 생물을 관리자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 실시되는 22대 총선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길을 떠나주실 든든한 지원군 모셨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오늘 자택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무복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제 의료진도 있고 하니까 또 오가는데도 이제 제약들도 많았고 그런데 자택으로 가시면 뭐 당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병실에서 이제 그 침상에 들어온 건 있었지만 자택으로 가시면 뭐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당무복귀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11일에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탈당을 할 거고. 네.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도 또 오늘 맞습니다. 탈당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또 밝혔었고. 네. 어떻습니까? 뭐 당무복귀를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있으면서도 별로 편히 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제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또 본인 건강도 또 있고 이제 하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빨리 사실상 당무복귀를 이제 한 이유는 역시 이제 추가 탈당을 막는데 이제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가기로 결심한 분들 또 결행한 분들은 이제 사실은 오래전에 예고가 됐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향후에 이제 공천 그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탈락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줄탈당을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줄탈당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분당 수준으로 대규모로 우르르 나가서 뭐 밖에서 당을 하나 딱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깃발 들고 지금 나간 상황 아닌가요? 뭐 이제 선도부대는 나갔는데 사실은 지금 당내에 있으면서도 들썩들썩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공천 받는 게 최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금배지를 이제 달아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실 원래 이제 당의 조직적 기반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차기 대선 생각하면 당내 경선 특히 생각하다 보면 당내 조직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친명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친명계화하는 이 작업을 지금 이제 할 거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이미 예고가 지금 됐고 실제로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검증위원회에서 뭐 비명계를 탈락을 시킨다든지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고 공간이 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좀 속된 얘기로 쳐내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여야 모두 상당히 그 물갈이 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당의 이제 조직 기반을 이제 확고히 그래서 친윤계를 대거 만들어놔야 이제 본인의 이제 임기후반 레임덕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 다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 숫자도 많아요. 절반 하면 몇 명입니까? 수십 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 뭐 다 탈당은 안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이제 선도 탈당한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20여 명 이상이 딱 나가서 교섭단체를 딱 꾸려버린다. 이건 또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개별적으로 나가서 뭐 어디 신당에 합류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때로 나가서 딱 교섭단체 이상의 당을 만들었다 하면
이건 사실은 분당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네. 근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당정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 피스범이 잡혔을 때는 민주당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 물론 네. 이제 그때 뭐 새누리당이었을까요? 당적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적을 밝히기 위해서 양당을 이제 압수수색을 네. 했는데 당적을 밝히지 못하겠다. 정당법상.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습 사건 나고 난 이후에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 각기 다른 이제 설을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거는 자작극이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뒤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마치 꾸민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람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쪽보다는 네. 국민의힘 쪽에 내지는 뭐 보수 단체나 아니면 이제 보수 세력 중에 일부가 움직여서 결국 이제 이렇게 사건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배후설, 그 두 가지 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범행 동기를 밝히려면 이게 필요하다 예. 해서 사실은 정당법에 근거해 가지고 양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 생각은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경찰 발표가 나올 때 이 사람 당적 부분도 다 정리된 이제 정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찰이 그건 또 못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려면 압수수색을 뭐하러 했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정당법을 또 근거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 정당법에 보면 당연히 그 당원 명부 아무나 이렇게 한테 공개하면 안 되죠. 예.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사건이 이제 터진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당적 관련한 그 이력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게 대체 뭐냐?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아무래도 경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좀 이렇게 뒤에서 압력을 넣어서 예. 이거 지금 안 밝히도록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막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 앞에 막 이렇게 왜 못 밝히냐 막 이러고 지금 이제 막 추궁도 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 경찰이 정당법을 근거로 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장관이나 뭐 여당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 내릴 때 이거 밝혔다가는 양당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지도 몰라. 내지는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괜히 정치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지도 몰라. 이래서 만약에 발표를 이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경우든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옳으냐 수학 하는 겁니다. 위반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밝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양당에 대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했고, 해본 결과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어느 당 당원이었고 몇 년부터는 몇 년까지는 뭐 했다.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당적 변경 관련해 가지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밝혀진 그 압수수색 결과 그대로만 딱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못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더 지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은 경찰이 지금처럼, 왜냐면 이제 경찰이 밝히지 않으면 검찰도 이제 밝히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죠. 네, 그렇게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 취재한 바로는 검찰도 그냥 뭐 경찰 내용 수사 결과 발표는 좀 보겠다. 네. 이거 안 밝히고 가게 되면 계속 이제 의혹이 좀 보게 될 것이고, 예,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인데, 경찰이 아까 정무적 판단을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카드를 좀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걸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검찰공화국이다, 정치검찰이다,
완전히 이제 검찰이 정치화됐다 이런 논란이 많은데 네.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경찰도 그러면 결국은 정치화돼 있다 내지 정치 경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 경찰청장 유근 경찰청장도 네. 밝히지 않겠다라는 말을 뭐 사실상 뭐 여러 번 하긴 그렇죠. 했는데 예. 이거 그냥 밝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여론의 압박이 상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 뭐 압박을 해서라기보다는 당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 야 뭐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뭐 왜 못 밝히겠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건 뭐냐 도대체. 예,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못 밝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음모론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당이 불리해지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정당법을 뭐 그 해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당에서 그냥 밝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되죠. 어. 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은 썩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눈치 같고, 그러니까 각기도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그 이름이 유사한, 동일이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은 이제 일단은 인정을 했죠. 우리 당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은 왜 우리 당원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피의자의 진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더 미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 자칫 잘못 따지다가는 정말로 된설이 맞는다. 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간다. 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당에 불리해야죠. 어. 예, 아무래도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의 강도로 볼 때 야당보다는 그래도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장관이나 그 대통령, 그 위에 대통령 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당에 이제 불리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당이 뭔가 작용해서 뭐 이렇게 발표를 못하도록 했다거나 한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라. 그 말씀